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들, 핵심적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료집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지금 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찍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100% 무료 자료집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매출 2천억에서 26조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주식 세계 1위를 넘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1,000만 원씩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 상승을 이끌게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전기차 가격을 싸게 해버리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가격 정책들이 굉장히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가격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제 16일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을 할 것이다. 야심을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 수순으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과도기 배터리로서 LFP 배터리를 지금 적극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테슬라의 치킨 게임입니다.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 치킨 게임을 시작을 했고요. 모델 Y SUV 모델이겠죠. 지금 현재 중국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서 가격을 2천만 원 이상 싸게 내놨습니다. 사실 뭐 중국 배터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 싸게 한다라고 하면은 안 사겠죠. 안 사는데 이렇게 몇 천만 원을 싸게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그래도 좀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가 라인업 모델 S, 모델 X에서도 지금 현재 주행거리를 줄이고 10,000달러 한 천 몇백만 원 정도로 확 지금 인하를 해버리게 되겠죠. 결국에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로 귀속되는 마진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점유율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해가지고 전기차만 이제 몇 년 동안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야 전기차를 완전히 이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전용 공장들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일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테슬라가 경쟁 업체들에게 이런 좀 재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쟁 업체들의 그런 기술 개발들, 생산 능력 투자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로서 제사를 깎아가면서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초에 지금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3 하이랜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델 3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베스트셀러겠죠. 가장 잘 팔리는 모델. 그래서 이 전기 승용차의 페이스리프트다. 이번에 이제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세련되게 자동차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의 모델 3 자동차에 LFP 배터리, 중국 배터리를 개선을 한 MP3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고, 이것도 이제 중국 배터리입니다. CATL 쪽의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철, 이게 이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단위당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철을 없애고 마그네슘과 아연, 알루미늄을 혼합적으로 물질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테슬라의 지금 모델 3 가격이 10% 이상 저렴해지고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드디어 3천만 원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모델 3가 한 3,600만 원. 이제 현재 이제 내연기관하고 보조금 정책이 없이도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는 수익성 우려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도 뭐 리비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전기차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배터리 좀 싸게 팔아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판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양극재 업체들한테도 말을 하겠죠. 너네 양극재 싸게 팔아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다시 중국 배터리를 확대하는 추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16일 국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와주게 됐고, 특히나 상승세가 최근 가장 가팔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던 에코프로 BM,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서 완전한 순환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도 만들고, 여기 태양광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배터리 시설인 ESS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ESS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연결시켜서 전기차를 충전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터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를 하는 정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결국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전략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완전히 내재를 하기 전에 이 과도기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가 10년 이상 동안 쌓아올린 기술력을 1년, 2년 만에 추월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이쪽으로 수조 원씩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내재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조를 하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모든 것을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 내재화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배터리를 완전 내재화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의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패권, 이 배터리 패권을 넘어서 IT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는 패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완성차까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내연기관의
엔진에 대한 이런 엔진 기술력에 대한 이런 지배력들을 잃을 그럴 우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의 배터리 패권, 특히나 중국의 배터리 패권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일절 중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지금 조치들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근데 이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패권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IT 쪽의 제조에 대한 그런 지배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쪽으로도 견제를 하는 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1위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전기차 1위, 그러면서 완성차 1위인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 이런 대표적인 업체들이 모두 다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내재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재 10년 동안 쌓아 올린 K 배터리의 기술력을 완전히 추월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팔아 먹을 수가 있을 정도의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구간에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전성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게 2026년과 2027년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둔화가 되고, 뭐 보통 50% 100% 성장을 하다가 10% 20%대로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27년 26년 이후부터는 일부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있어서 내재화에 성공을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압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우려들이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25년 이후부터는 배터리 투자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러한 이 과도기 시절,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 테슬라, 제네럴 모터스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3원계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지금 쓰는 그런 의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얇고 긴 이러한 이제 2170 배터리겠죠. 이게 21700 배터리를 현재 지금 기존 원통형 배터리로 쓰고 있는데, 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요. 굉장히 뚱뚱한 배터리로서 부피가 5배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양극재가 5배가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서 지금 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보다 부피를 5배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배터리 팩 내에서 뚱뚱해지게 되면서 용접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2170 배터리다라고 하면은 용접이 몇십 배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을 다 용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로 배터리 팩에 대한 그러한 지금 이제 이 무게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터리 팩 구축 비용 같은 경우도 용접이나 이런 어셈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생산 가격을 50%를 절감을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가 이 4680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능은 당연히 좋은데
가격에서도 중국 배터리보다 앞서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부터는 중국 배터리를 안 쓰겠죠. 성능도 딸리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안 쓰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값 전기차 연 400만 대 생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400만 대가 아니라 반값 테슬라만 40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멕시코에서 200만 대, 유럽에서 100만 대, 중국에서 100만 대, 총 400만 대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붙어 있는 지금 핵심적인 협력사들에게 우리 지금부터 반값 전기차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너네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현재 메모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반값 전기차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25,000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델 Y의 축소 버전이 소형 해치백, 마치 이제 뭐 현대의 i30다라고 하던가 뭐 폭스바겐의 골프 시리즈처럼 작은 소형 SUV 형식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하는 이 4680 배터리가 아직은 당초에 기대를 했었던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고 하던가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나타나 주게 되었고, 특히나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원계 탑재를 하는 팩이나 모듈 같은 그런 보호 장치들이 없이 그대로 셀을 전기차에다가 탑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이 사고가 나도 외벽이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강화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 높이는 이런 지금 현재 기술력을 확보를 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쪽으로 돈이 어마무시하게 테슬라가 쓰고 있기 때문에 수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을 쏟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성능 개선에 따라서 배터리 3사의 수익성이 압박이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신 배터리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680 배터리에는 최신의 단결정 양극재와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템리스 기술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한 건식전극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만 진짜 4680 배터리인데, 현재 지금 건식전극 기술이다라고 하던가 단결정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적용이 되질 않으면서 당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배터리 성능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테슬라 쪽에서 일단 제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시키려고 양산으로서만 이제 이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4680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당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의 기술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양산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죠. 이처럼 지금 만들기 어려운 게임 체인저 배터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텍사스의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을 했어요. 전기차용으로 이제 리튬을 정제를 하는 시설이겠죠. 지금 오스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다가 전구체 공정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연내 생산 계획이다. 현재 지금 테슬라가 리튬과 전구체를 내재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지금 시설이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북미 기준으로서 가장 높은 리튬과 전구체 캐파를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해당 공정에서 어느 정도 수율 확보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폭발하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그러한 투자들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결정 양극재 기술이 사실 이 기술적인 수준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단결전 양극재 쪽에서 세계 최고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LNF. 근데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기술 격차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이 단결적 양극재 기술을 개발을 거의 완료가 됐죠. 그리고 현재 이 양극재 쪽에서 후발주자로서 뒤따라가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러한 단결적 양극재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자 같은 경우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단결적 양극재 기술이 그렇게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 기술 같은 경우도 자체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시아의 양극재 기업들을 M&A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수직 계열화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M&A가 될 수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처럼 이렇게 이미 너무 공룡 기업이 되어버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하기가 어렵겠죠. 기술들이 좀 높다라고 하던가, 내지는 양극재 양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양극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양극재 양산을 하고는 있는데 좀 이 단결적 양극재 기술을 없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거를 인수를 해서 단결적 양극재를 이런 기술을 녹여주는 그런 방식들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양산 여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기술력에 도달하는 시기가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배터리의 이런 K 배터리의 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이 2차 전지의 전성기로 볼 수가 있는 2026년, 27년까지는 해당 부분이 무리가 있겠고 지배력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런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지점에서 양극재나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쇼킹한 이슈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 테슬라의 양극재 M&A 내지는 지분 인수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직 계열화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게 테슬라의 전기차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수가 있겠다. 해당 부분을 정리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NF입니다. 올해 테슬라와 사주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직납 계약을 맺었죠. 원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거쳐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쪽으로 진행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거치지 않고 테슬라로 직납을 하는 대규모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 대비해가지고 수직 계열화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반기 때 에코프로 그룹이 어마무시하게 점프를 하는데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죠. 에코프로 BM이 몇백 프로 올라가는데 LNF 같은 경우 몇십 프로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수직 계열화를 지금 현재 테슬라가 보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제조 기업을 지분 인수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LNF가 국내 기업들 중에선 가장 유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그런 M&A까지가 아니라 지분 인수로서 좀 혈맹을 맺는 그런 방식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지금 현재 전기차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매출 2천억에서 2026년 26조까지 130배 정도 가량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기술입니다. 2차전지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파일럿 라인을 수주를 했었던 이력이 있겠습니다. 건식 전극 공정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연간 2배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에너지입니다. 4680 배터리 와인더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 템리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전극 장비로서 기대가 되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엄청난 몸값을 자랑을 하게 되면서
상장을 했었죠. 지금 상장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그리고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초입으로서 현재 시총 지금 5천억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러면서 이제 매출 성장성 산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지금 2차 전지 장비 산업의 전성기 시즌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5천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상승세가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격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같은 핵심적인 종목들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어떻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핸드폰 안에 앱스토어가 있으실 거예요.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어플 설치하는 데죠.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한글로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내지는 상한가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이제 단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현재 이용을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총정리 자료집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8월 초부터 찍어드렸었던 셀발스 헬스케어 얘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고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나와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찍어드렸었던 에코프로 HN 이거 같은 경우 이제 8월 3일에 찍어드려가지고 상한가 한 하루 이틀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60%, 70%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 7월달 유튜브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도 노래를 불러드렸었던 한 10번 이상은 찍어드렸었던 것 같아요. 100% 이상 급등을 했죠. 이 종목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단기 포인트로 또 잡아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50%, 60% 정도 또 급등을 했었고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찍어드렸었던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 관련주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제 촬영일자 8월 16일 기준으로 상한가가 갔겠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찍어드리고 이틀 만에 50%가 급등을 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은 100%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내지 더 당일 급등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장전 시황과 함께 장시작전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일 단타 관심주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8월 16일자로 증권투데이 게시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미국 증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하락이 나와주게 됐었죠. 초반에 이제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로서 이런 종목들 뭐 크지는 않겠지만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단기 급등에 있어서 유력하게 추가타가 나와줄 수 있는 거는
초전도체 쪽이었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 정말 많은 종목들도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뭐 20%, 30%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일 단타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서 내가 하루에 요거 단타 쳐가지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은 단타 매매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업종, 섹터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실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내용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여러분들 그 눌러주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에 급등 타이밍이 정말 큰 도움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